가을 단풍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인 어느 오후 김명호는 마당 평상에서 손자 민수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옥색 한복 위에 걸친 조끼가 그의 품격을 말해주었다. 40년 동안 이 동네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쌓은 신망은 이제 그의 얼굴에 깊이 새겨진 주름처럼 자연스러웠다. 할아버지,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어디 보자. 아, 이건 말이지. 명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며 손자의 수학 문제를 들여다보았다. 그때였다.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아니, 그게 정말이라니까. 내가 직접 봤다고. 에이, 설마. 그런 분이. 명호의 손이 연필을 쥔 채 굳어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옆집 박씨 할머니였다. 마을에서 소문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그 박씨 할머니 말이었다. 민수야, 할머니한테 가서 간식 좀 받아와라. 네, 할아버지. 민수가 뛰어가자 명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미 소리는 멀어져 가고 있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다. 저녁 무렵 아내 정순이가 시장에서 돌아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정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어. 말해봐.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지연이 얘기를 하더라고. 명호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무슨 얘기? 그냥 요양원 원장하고 자주 만난다는. 뭐? 명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정수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냥 헛소문일 거야. 지연이가 그런 애 아니잖아. 하지만 명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근 며느리 지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진 것, 핸드폰을 보며 혼자 미소 짓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요양원 봉사활동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던 일들. 여보야. 명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요양원 원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 글쎄. 40대 초반이고 이혼한 남자라던데. 정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명호는 벌떡 일어섰다. 머리가 띵했다. 80평생 쌓아올린 체면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튿날 아침 명호는 일찍 집을 나섰다. 산책을 한다는 핑계였지만 실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명호 어르신.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그는 돌아봤다. 이장 김봉수였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아, 그냥 산책 좀. 김봉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명호를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마을 일로 한참 수다를 떨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말수가 적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김봉수가 서둘러 자리를 뜨자 명호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분명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명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어느새 발걸음은 마을 외곽의 푸른솔 요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연이 봉사활동을 한다던 그곳이었다. 요양원 앞에서 명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들어가자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그냥 돌아가자니 이 찜찜한 기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 김명호 어르신. 뒤에서 들려온 밝은 목소리에 명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며느리 지연이 요양원 정문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키 큰 남자가 그녀와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지연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명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향했다. 정갈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인상의 40대 초반 남자였다. 틀림없이 요양원 원장일 터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원장 박정민입니다.
박정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명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현과 그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는 뻔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느끼지 못할 만큼 명호의 인생 경험이 얕지는 않았다. 아버님, 오늘 봉사활동 끝나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다. 명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 명호는 겨우 대답했다. 박정민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르신댁 며느님께서 저희 어르신들을 정말 잘 챙겨주십니다. 덕분에 요양원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명호는 다른 것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나 존경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지연이 서둘러 말하려는 순간 박정민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아, 지연 씨. 내일 회의 자료 잊지 말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 씨라는 호칭, 자연스럽게 팔을 잡는 행동. 모든 것이 명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붉어져 있었다. 명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지연아, 집에 가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따랐다. 박정민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명호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설마 정말로. 하지만 부정하기에는 방금 본 광경이 너무나 생생했다. 며느리와 그 남자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분위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의 당황한 표정.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명호는 마루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그때 아내 정순이 다가왔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명호는 정순을 바라봤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사귀어야 할까? 여보야.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이가. 정말로. 그 순간 지연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충분히 들렸다. 네, 괜찮아요. 아버님이 갑자기 오셔서. 네, 내일 뵙겠습니다. 명호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명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봤다. 한약방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새벽녘 명호는 조용히 마루로 나왔다. 동네가 온통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내일이면 온 마을이 이 소문으로 떠들썩할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체면을 지켜야 하나, 진실을 밝혀야 하나. 명호는 길고 긴 고민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명호는 그동안 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할 때마다 새 옷을 입었다. 무엇보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혼자 웃는 모습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할아버지, 왜 자꾸 엄마만 쳐다봐요? 10살 손자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명호는 화들짝 놀랐다. 아니다, 그냥.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맨날 웃기만 해요. 민수의 말에 명호의 주먹이 절로 쥐어재다. 아이까지 눈치채고 있었다니. 그날 오후 지연이 또다시 봉사활동을 핑계로 나가려 할 때였다. 지연아. 네, 아버님. 오늘은 내가 함께 가겠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아버님이요? 왜?
나도 봉사활동 좀 해보고 싶다. 나이 들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좀 해야지. 명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갑자기 오시면 원장님께서 좀. 원장이 뭐가 대수야? 봉사하러 온 사람을 마다할 리 없잖아. 지연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명호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지연과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박정민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스며 있었다. 어르신께서 직접 봉사를 하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봉사하나? 나도 할 일 있으면 해야지. 명호는 박정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정민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럼 오늘은 지연, 아니 김 선생님과 함께 2층 어르신들 식사 보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명호의 귀가 번뜩했다. 사흘 전에는 지연 씨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갑자기 격식을 차렸다. 뭔가 숨기려 한다는 증거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은 초조해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실 텐데. 걱정 마라. 나도 젊었을 때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 끝에서 박정민이 간병인과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명호와 지연을 보자 그는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박정민은 명호를 식당 쪽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명호는 지연과 박정민이 자꾸 시선을 주고받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암호라도 주고받는 것 같았다. 어르신들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박정민의 안내를 받으며 명호는 휠체어에 앉은 한 할머니 옆에 자리했다. 지연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다른 어르신을 돕고 있었다. 어르신, 이분은 우리 김 선생님 시아버님이세요. 박정민이 할머니에게 소개했다.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명호를 바라봤다. 아, 그 고마운 분 시아버님이시구나. 김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무슨? 우리 원장님하고 김 선생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기만 해도 좋아요. 할머니의 말에 명호의 숨이 막혔다. 박정민은 황급히 할머니를 말렸다. 할머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님 식사부터 하세요. 박정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명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확실해졌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명호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떴다.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원장실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지연과 박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아버님이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당황했어. 혹시 눈치채신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요즘 자꾸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겠어. 당분간은. 명호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직접 들었다.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 정민 씨,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나. 저도 그래요. 하지만 가족들이 알면. 그 순간 명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을 기대고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정말이구나. 정말로. 잠시 후 지연이 원장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명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 아버님? 여기서 뭘?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다. 명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괜찮다.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었다. 명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달랠 수 없었다.
지연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정순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여보, 어서 와. 정순이 명호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그들을 뒤따랐다. 무슨 일이야? 아까 철민이한테서 전화 왔어. 철민은 명호의 큰아들이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무슨 전화? 정수는 지연을 힐끗 보더니 명호의 귀에 속삭였다. 지연이 일로 전화했다는데. 누군가 서울까지 소문을 흘렸나 봐. 명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미 소문이 서울까지 퍼졌다는 얘기였다. 뭐라고 하던? 내일 내려온다고 해. 지연은 옆에서 두 사람의 수군거림을 듣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거 없니? 네. 무슨?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문을요? 명호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연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아버님, 요양원 원장하고 뭔가 있는 거냐? 직격탄이었다.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오늘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봉사활동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마라. 명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직접 들었다. 원장실에서 너희 둘이 나눈 대화. 지연은 그제야 모든 것이 탄로 났음을 깨달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님, 정말이구나. 정말로. 명호는 벽에 기대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뭐가 죄송해? 우리 가문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철민이 들어왔다. 아버지, 어머니. 예상보다 일찍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형님? 지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철민의 차가운 시선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형수,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에요? 형님, 저는 내가 요양원 원장하고 바람났다는 게 사실이냐고. 철민의 외침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다. 명호는 아들을 말렸다. 철민아, 일단 진정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서울에서까지 소문이 나도록. 명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있었다. 지연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철민이 지연에게 다가서며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야. 우리 아이들의 엄마라고. 형님,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그 순간 2층에서 아이들이 내려왔다. 민수와 6살 딸 지연이었다. 엄마, 왜 울어? 지연이 지연에게 달려갔다. 지연은 딸을 끌어안으며 더욱 서럽게 울었다. 명호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손주들까지 이 소동에 휘말리고 있었다. 모두 진정해. 명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아이들부터 위로 올려보내자.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위에 가서 놀아라. 아이들을 보낸 후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렸다. 명호는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다. 정말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자체가 답이었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정리하자. 하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어떻게 조용히 해요? 명호는 두 눈을 감았다. 체면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찾아온 것이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명호가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마을 이장 김봉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명호 어르신,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명호의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폭풍의 전야가 끝나고 이제 진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장 김봉수는 거실에 앉아 차분하지만 무거운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명호 어르신,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명호의 가슴이 벌써 두근거렸다. 옆에 앉은 철민과 정순, 그리고 구석에서 고개 숙이고 앉은 지연까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장에게 집중되었다. 마을 부녀회에서 오늘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김봉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호의 눈치를 살폈다. 며느리분 일로요. 무슨 말인가?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녀회장 박정숙 씨가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뭘 목격했다는 거야? 철민이 다급하게 물었다. 김봉수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시내 호텔 로비에서 며느리분과 요양원 원장이 함께 나오는 걸 봤다고. 뭐? 철민이 벌떡 일어섰다. 지연은 완전히 얼굴을 파묻었다. 그것도 손을 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김봉수의 말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호는 현기증을 느꼈다. 단순한 감정적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 관계까지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녀회장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죠. 더군다나 함께 있던 다른 부녀회원 2명도 같이 봤다고 합니다. 완벽한 목격자가 셋이나 있다는 뜻이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철민은 지연에게로 다가갔다. 형수,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형님, 호텔까지 갔다는 거야, 호텔까지. 철민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때 갑자기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묘한 결연함이 있었다. 네, 맞아요. 모두가 깜짝 놀랐다. 드디어 지연이 입을 연 것이었다. 호텔에 갔어요. 박정민 씨와 함께요. 지연아. 정순이 기겁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요, 그분을. 뭐라고? 명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사랑한다고. 너는 유부녀야. 우리 집 며느리라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철민 오빠와 결혼한 지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 정말 행복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연아, 지금 뭔 소리를. 철민이 다가서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저었다. 오빠는 1년에 집에 몇 번이나 와요? 아이들은 아빠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건 내가 돈 벌려고. 돈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다. 작년에 회사 회식 사진 봤어요. 오빠가 젊은 여직원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저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게 제 전부였어요. 지연의 고백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김봉수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
이장님 잠깐만요. 지연이 김봉수를 불렀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김지연은 박정민 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로 살지 않을 거라고. 지연아. 명호가 소리쳤다.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할 거예요. 거실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정수는 기절할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고 철민은 말문이 막혔다. 이혼? 네, 이혼이요. 지연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박정민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저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고.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철민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형수, 정신 차려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뭐라고? 이번엔 명호가 벌떡 일어섰다. 우리 손주들을 내가 데려간다고. 제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우리 김씨 집안의 핏줄이다. 할아버지와 며느리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김봉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둘째 아들 철수가 나타난 것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마을이 온통 난리인데. 철수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다. 형수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철수야, 어서 와. 명호가 둘째 아들을 반겼다. 철수는 평소 냉정하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가족 문제를 잘 중재하는 편이었다. 이장님도 계시네요. 철수가 김봉수에게 인사했다. 김봉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 씨, 형수님이 방금 이혼하겠다고. 철수는 놀라지 않고 지연을 바라봤다. 형수,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네. 지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철수의 차분한 태도에 거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저는 정말 박정민 씨를 사랑해요. 그분과 함께하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형수, 철민 오빠와는 이제 남남이에요. 사실 진작에 끝난 관계였어요. 철민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철수가 손으로 막았다. 형수, 하지만 아이들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 거예요. 혼자서요? 박정민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철수의 예리한 질문에 지연이 잠시 망설였다.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때 2층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 민수와 지연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왜 아래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수가 물었다. 아이들은 삼촌 철수를 보고 반가워했다. 삼촌. 우리 민수, 소연이. 철수가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어른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울었어요? 지연이 지연의 얼굴을 만지며 물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지연이 딸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 민수야, 소연아, 위에 올라가서 놀아. 정순이 아이들을 올려보내려 했지만 민수가 거부했다. 싫어요. 아래가 재미있어요. 10살 민수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뭔가 문제 있어요? 명호는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제다. 이 아이들이 가족 해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 철수야. 명호가 둘째 아들을 불렀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혼이요? 협의가 되면 간단해요. 하지만 양육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양육권? 지연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당연히 제가 가져야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형수.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요. 철수의 전문적인 설명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제가 아이들을 못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 양육권에 분리할 수 있어요. 불륜이라니. 지연이 소리쳤다. 사랑이에요, 사랑. 법적으로는 불륜이에요, 형수. 철수의 차가운 현실론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때 갑자기 민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랑 헤어질 거예요? 모든 어른들이 얼어붙었다. 10살 아이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었다. 민수야, 그게 아니라. 지연이 당황해했지만 민수는 계속 물었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좋아해서 그래요? 민수야. 철민이 아들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저 싫어요. 엄마랑 아빠 헤어지는 거 싫어요.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다. 오빠, 뭔 일이야? 지연이 오빠에게 매달렸다. 지연은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민수는 그녀를 밀어냈다. 엄마 싫어. 다른 아저씨 만나지 마. 아이의 절규에 지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명호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민수야, 괜찮다. 할아버지가 있잖아. 하지만 민수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다. 화면에 정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연은 전화를 받을지 말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연 씨, 괜찮아요? 마을에 소문이 많이 났다던데. 스피커는 켜지지 않았지만 조용한 거실에서는 상대방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렸다. 지금 가족회의 중이에요. 힘들겠지만 우리 사랑을 위해서. 그 순간 철민이 지연의 핸드폰을 낚아챘다. 야, 너 누구야? 저는 내 아내를 유혹한 게 너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진심은 개뿔. 당장 우리 지연이한테서 손 떼. 철민의 고함에 박정민은 당황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지연 씨가 이혼하겠다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절대 안 해줘. 철민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연은 핸드폰을 돌려달라며 철민과 실랑이를 벌였다. 오빠, 내 핸드폰 줘요. 안 돼. 그 남자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개뿔. 우리 가족 생각 좀 해.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김봉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사적인 일에. 이장님. 명호가 그를 불렀다.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집 일은 조용히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김봉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그래도 더 이상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봉수가 나간 후 거실에는 가족들만 남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고 지연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철수가 입을 열었다. 가족회의를 제대로 해봅시다. 뭔 가족회의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철민이 화를 냈지만 철수는 침착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는 지연을 바라봤다. 형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살 생각이세요?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다. 아이들의 눈물, 시어머니의 한숨, 남편의 분노, 그리고 시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 지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의 고백에 가족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다. 확신에 차있던 지연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김씨 가족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밤 새벽 2시 명호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마루에 나와 앉았다. 옆방에서는 아내 정순의 한숨소리가 들려왔고 지연의 방에서는 아이들의 뒤척임과 작은 흐느낌이 계속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명호는 고개를 저었다. 40년간 이 마을에서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손주들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새벽 5시 정순이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시다가 남편을 발견했다. 여보, 잠 못 자고 뭘 하고 있어? 잠이 안 와. 명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여보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정순이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다. 지연이가 저렇게 나오는데. 일단 덮자. 명호의 답변은 단호했다. 덮는다고? 마을 사람들한테는 오해라고 하고 지연이한테는 그 남자와 관계를 끊으라고 해. 만약 지연이가 거부하면? 명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때 생각해보자. 정수는 남편의 완고함을 알고 있었다.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의 모습이었다. 아침 8시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지연은 밤새 운 탓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이들도 기운이 없었다. 철민아, 철수야. 명호가 아들들을 불렀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이 일은 여기서 끝이다. 명호의 선언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 더 이상 키우면 안 돼요. 하지만 철수는 다른 생각이었다. 아버지,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결은 무슨 해결이야? 덮는 게 해결이다. 덮어서 해결될 문제인가요? 철수의 반박에 명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온 마을에 창피를 다 당하자는 거야? 창피보다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진실? 명호가 코웃음을 쳤다. 진실이란 게 뭐가 중요해? 우리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 그때 지연이 입을 열었다. 아버님, 너는 입 다물어. 명호가 지연을 향해 소리쳤다. 이 모든 게 내 때문이잖아. 내가 조신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철수는 아버지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아버지, 형수도 할 말이 있을 텐데요. 할 말은 무슨 할 말이야. 잘못한 사람이 뭔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면 뭔가 이유가. 철수야. 명호의 호통에 철수도 움츠러들었다. 그런데 그때 지연이 갑자기 일어났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10년이에요, 10년.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온 게.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 10년 동안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적 있어요? 지연아, 너 지금. 정순이 말리려 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작년 추석 때 기억나세요? 제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 다 트집 잡으시면서. 지연의 말에 정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더 잘하라고 한 말이야. 더 잘하라고요? 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요. 철민이 아내를 말리려 했다. 지연아, 그만해.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밖에서는 다른 여자들과. 야, 그건 다른 얘기잖아. 다른 얘기요? 오빠가 작년에 부산 출장 갔을 때 누구랑 있었는지 알아요?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 소리야? 김 과장 부인한테서 들었어요. 오빠가 젊은 여직원이랑 호텔에 있는 걸 봤다고. 거실이 조용해졌다. 철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건 업무상. 업무상이요? 그럼 제가 박정민 씨와 있던 것도 봉사활동상이라고 하면 돼요? 지연의 반격에 철민은 할 말을 잃었다. 명호가 분노로 떨었다. 둘 다 그만해. 이게 무슨 진흙탕 싸움이야. 아버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의 대꾸에 명호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인연이 정말
명호가 손을 들어 지연을 때리려는 순간 철수가 말렸다. 아버지 안 돼요. 나도. 이런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아버지 진정하세요. 그 순간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누굴까? 정순이 불안해했다. 철수가 현관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박정민입니다. 지연 씨 계시죠?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박정민이 직접 집으로 온 것이었다. 뭐라고? 철민이 벌떡 일어났다. 그놈이 우리 집에 왔다고. 철민은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박정민이 정중하게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누가 오라고 했어? 철민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박정민은 침착했다. 지연 씨와 얘기할 일이 있어서요. 얘기? 무슨 얘기? 그때 명호가 나타났다. 당신이 박정민이라는 사람이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 필요 없소. 당장 돌아가시오. 명호의 차가운 거절에도 박정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르신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남의 집 망치고도 뻔뻔하게. 명호의 고함에 박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르신, 저는 지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명호가 비웃었다. 유부녀한테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지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10년간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박정민의 말에 명호는 분노했다. 이놈이 정말. 명호가 박정민을 밀치려 했지만 박정민은 피하지 않았다. 어르신, 지연 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개뿔. 체면이나 생각해.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박정민의 반박에 명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지연이 나타났다. 정민 씨? 지연 씨. 박정민은 반가워했지만 철민이 둘 사이를 막았다. 야, 우리 아내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 철민 씨,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연 씨가 정말 행복했나요? 행복하고 말고는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상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박정민의 고백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민 씨, 지연 씨, 저와 함께 떠나요. 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서울로 가요. 새로 시작해요. 아이들은 함께 데려가면 돼요. 그 순간 민수와 소연이 2층에서 내려왔다. 엄마, 누구예요? 민수가 박정민을 보며 물었다. 박정민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 민수야. 나는 박정민 삼촌이야. 삼촌?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지연은 박정민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응, 엄마와 친구야. 박정민이 지연을 안아주려 했지만 철민이 딸을 잡아당겼다. 소연아, 이쪽으로 와. 아빠.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명호가 박정민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나가시오. 우리 손주들 앞에서까지 이럴 거요? 어르신, 아이들도 엄마가 행복해야. 행복은 개뿔. 명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오? 하지만 그건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체면이 말이 아니고 체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박정민의 말에 명호는 더욱 분노했다. 사람? 체면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어르신,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젊은 놈이 어른한테. 그때 철수가 나섰다. 박정민 씨, 일단 돌아가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들이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철수의 중재에 박정민은 망설였다. 지연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다.
지연은 가족들과 박정민을 번갈아 바라봤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간을 좀 주세요. 지연 씨, 정민 씨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정민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박정민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명호가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아버님, 정말로 그 남자와 함께 살 생각이냐? 지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 네, 행복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명호는 주먹을 쥐었다. 행복하려면 가족을 버려야 하는 거냐?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라고. 명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스며들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우리 손주들은?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민수가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우리 정말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민수야.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민수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아빠도 싫어하지 않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숙연해졌다. 소연도 엄마에게 매달렸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자. 소연아. 지연은 딸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른들의 감정적 대립과 달리 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했다. 명호가 손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아이들 말을 들었지? 네. 그럼 이제 결정해라. 가족을 택할 것인가, 그 남자를 택할 것인가. 궁극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연은 아이들을 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선택에 따라 이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이미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 있었고 김씨 집안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명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체면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의 갈등도 깊어만 갔다. 사흘 후 마을 경로당에서는 김봉수 이장의 회가변이 열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큰 잔치였다. 명호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40년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체면상 빠질 수 없었다. 여보, 정말 가야 해? 정순이 망설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더 가야 한다. 명호는 정장을 차려입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숨어 있으면 인정하는 꼴이야. 당당하게 나가자. 경로당에 도착하자 이미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명호 부부가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던 소리가 잠시 멈췄다. 명호 어르신. 몇몇 사람들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선을 피했다. 명호야, 어서 와. 이장 김봉수가 반갑게 맞았지만 그의 표정도 미묘했다. 축하하네, 봉수야. 명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다. 저분 며느리가 호텔까지 갔다더라. 아이고,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명호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다. 한쪽에서는 부녀회장 박정숙이 다른 부녀 회원들과 열심히 떠들고 있었다. 내가 직접 봤다니까. 손까지 꼭 잡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김씨댁 며느리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명호가 그쪽을 바라보자 박정숙은 눈치를 채고 급히 화제를 돌렸다. 아, 명호 어르신. 어서 이쪽에.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술잔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명호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다. 명호 형님. 옆 테이블에 최씨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그는 명호와 동갑내기로 오랜 친구였다. 최 씨, 형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최 씨의 위로에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뭘, 별일 아니야. 형님, 요즘 젊은 것들은 옛날 우리와 달라요. 그러게. 우리 때는 체면이 목숨보다 소중했는데. 최 씨의 말에 명호는 깊이 공감했다. 맞아, 최 씨. 체면을 잃으면 사람이 아니지. 두 노인은 술잔을 나누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경로당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지연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지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지연이가 왜 여기에? 정순이 당황했다. 며느리에게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연은 당당하게 경로당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아버님! 지연이 명호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다. 지연아, 너 왜? 명호는 당황했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 아버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경로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사람들이 그녀를 주시했다. 지연아, 지금은 때가.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가요? 지연이 명호를 향해 다가왔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연아. 정순이 딸을 말렸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지연이 경로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지연아, 안 돼. 명호가 급히 일어났지만 늦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정민 씨를 사랑합니다. 경로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이혼할 겁니다. 아이고. 몇몇 할머니들이 기절할 것처럼 소리쳤다. 세상에, 직접 말하다니. 저럴 수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명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당장 집으로 가. 아버님도 이제 인정하세요. 지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정순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뿌리쳤다.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 취급하셨잖아요. 뭐라고? 정순이 충격을 받았다. 10년 동안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셨으면서. 지연의 폭로에 사람들은 더욱 흥미진진해했다. 아이고,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네. 저러면 안 되는데. 부녀회장 박정숙이 끼어들었다. 지연 씨, 진정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박정숙을 향해 소리쳤다. 부녀회장님이 저희 가족 일에 왜 간섭하세요? 뭐? 박정숙이 당황했다. 호텔에서 저희 보셨다면서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지연의 반격에 박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저는 그냥 뭐예요? 남의 사생활 엿보는 게 취미세요? 지연 씨. 박정숙이 분해했다. 당신이 잘못해놓고 저한테 화를 내요? 잘못이요?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지연과 박정숙의 설전에 사람들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때 경로당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박정민이 나타났다. 저 사람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드디어 소문의 주인공이 등장한 것이었다. 지연 씨. 박정민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명호는 분노로 떨었다. 이 자식이.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박정민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저는 푸른솔 요양원 원장 박정민입니다. 알고 있어요. 부녀회장 박정숙이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이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입니다. 박정민의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다. 진심은 무슨? 이장 김봉수가 나섰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진심이라니. 하지만 지연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민이 반박했다. 행복은 개뿔. 명호가 박정민에게 다가갔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체면보다는 체면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명호가 박정민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연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지연아 비켜. 안 돼요. 정민 씨는 잘못이 없어요. 지연이 박정민을 감쌌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사람들 앞에서 저러면 어떡해.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철민이 뛰어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철민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박정민에게 달려들었다. 이 자식아. 철민이 박정민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박정민은 피하려 했지만 철민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오빠. 지연이 소리쳤다. 그만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 아내를 유혹한 놈을. 철민이 다시 박정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남자들이 말렸다. 철민 씨 진정해요. 여기가 어딘데 싸움을 해요. 경로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남자들은 싸움을 말리려 했다. 그 와중에 지연은 박정민의 상처를 살피고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연 씨.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본 명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이년들아. 명호가 소리쳤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다 당하게 하려고. 아버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명예를 이렇게 망치려고. 명호의 절규에 경로당이 조용해졌다. 명호 어르신. 이장이 위로하려 했지만 명호는 멈추지 않았다. 40년을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다 끝이야. 다 끝이야. 그 순간 지연이 명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지연 씨. 박정민이 놀랐다. 하지만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명호를 바라봤다. 아버님도 젊었을 때 사랑했잖아요. 지연아. 저도 진짜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지연의 간절한 호소에 경로당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명호는 오랫동안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다. 네. 좋다고 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명호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하지만 명호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집 문지방은 다시 밟지 마라. 아버님. 그리고 우리 손주들도 포기해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님 그건 선택하라. 그 남자를 택하든지 아이들을 택하든지. 궁극의 선택이었다. 지연은 박정민과 아이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경로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연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연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순간이 다가왔다.